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12월 31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주공항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잖아요. 경불진도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우리가 슬퍼할 때만은 아니란 생각이 들거든요. 더 큰 슬픔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거 제대로 대비 안 했다가는 진짜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도대체 그게 뭘까요? 바로 환율. 최근 환율이 심상치 않다라는 이야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지난 27일 장중 원달러 환율이 1478원까지 뚫었잖아요. 설마 했던 1500원도 돌파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어제는 조금 내려서 1472원 50전에 마감이 되긴 했지만 이 수치가 연말 기준 27년 만에 최고라고 합니다. 장난이 아니죠. 27년 만에 최고. 환율 방어막이 뚫려 자칫 급등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경불진의 예측. 이 예측 틀리길 바랬지만 안타깝게도 들어맞는 것 같더라고요. 문제는요, 환율이 정말 1500선마저 넘어설 것인가? 그리고 우리 경제와 사회를 어떻게 흔들어 놓을 것인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EPD의 픽. 일단 환율이 치솟는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들은 내란 공범 한덕수를 탄핵하면 원달러 환율이 1500선을 넘어서는 등 한국 경제가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열심히 폈었죠. 그런데 재미난 점이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환율이 1,500원이 아니라요, 1,200원을 넘어서자 한국 경제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난리를 쳤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초기에는 환율이 무려 1,400원. 이렇게 크게 올랐는데도 우리 경제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실드를 치는데 바빴었습니다. 심지어 지난 4월 16일 조선일보는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거든요. 환율 1,400원 오히려 좋아. 코스피 내릴 때 현대차 기아는 역주행.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보수 언론들만이 아니에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난 10월 20일 미국 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1,400원대 환율을 뉴 노멀로 봐야 하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현재 1,400원은 과거 1,400원과 다르게 봐야 한다. 외환위기 당시 환율 상승과 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답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스탠스를 바꿉니다. 한덕수 권한대행마저 탄핵 소출될 경우 원달러 환율은 1,500원 선을 넘어 경제 쓰나미가 올 것이다, 이렇게 설레발을 쳤었거든요. 1,400원이 오히려 좋다 하더니 1,500원은 경제 쓰나미다. 정말 대단한 논리죠. 아무튼 다들 아시다시피 한덕수는 탄핵됐잖아요. 그럼 그들의 주장처럼 됐을까요? 환율 변동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 흔들리던 환율 잠시 진정하는 듯 보였지만 한덕수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라는 황당한 담화를 하자마자 다시 치솟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던 환율이 27일 국회에서 한덕수 탄핵이 가결된 직후 급격히 안정됐었고요. 한덕수가 탄핵되면 1,500선을 넘을 것이다 라는 국힘과 보수의 주장이 완전히 어긋났고 종가도 그나마 조금 떨어져서 1,472원에 마감된 거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EPD의 픽. 미국 정부의 발표에서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 정부는 한덕수가 탄핵되자마자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우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및 한국 정부와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매우 빠르게 발표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미국 국무부는 이날 윤석열에 이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에 대해 우리는 한국이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평화적으로 따른 것을 목격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민주적인 회복력을 보여줬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 과정 전반에 걸쳐 한국 국민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탄핵봉을 들고 윤석열 퇴진을 외친 국민들과 2차 내란을 힘겹게 막아내고 있는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을 지지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보수단체에서는 아직도 윤석열을 지지한다며 성조기까지 흔들고 있지만 미 정부는 일주일 전에도 한미동맹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 간의 동맹이다. 이렇게 강조했거든요.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나요? 하루빨리 탄핵 결정을 하라. 이게 미국 정부의 뜻이라는 겁니다. 해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 윤석열에 대한 탄핵 절차가 길어진다면 국가신용등급이 내려갈 수 있다라고 경고까지 했어요. 수많은 경제연구소와 해외 투자자들도 비슷한 경고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빨리 헌법재판관 3명이 임명돼 탄핵 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문제는 국힘과 일부 보수 언론들이 이를 방해하고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내란 수계 윤석열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어이구, 이건 말도 안 되는 헛된 희망을 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는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자칫 탄핵 절차가 정말 길어져서 환율이 1,500선을 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보다 먼저 지옥문이 열리지 않도록 헌재를 압박해 탄핵 절차가 하루, 아니 1시간이라도 앞당겨야 하겠죠.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있고 2025년이 희망으로 다가올 수 있고 경제도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그럼 1,500선을 넘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EPD의 픽. 첫째, 그야말로 물가가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비싸 입맛만 다졌던 딸기는 물론이거니와 거의 모든 생필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 겨우 20% 남짓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환율이 오르면 우리 먹을 것부터 가격이 뜁니다. 게다가 전기, 가스 이런 생활비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게 되고요. 평범한 사람들은 실시간으로 얇아지는 지갑에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비싼 물가, 그러면 쓸 돈이 없잖아요. 내수는 더 쪼그라들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은 금융시장이 붕괴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의 탈출 러시가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북한의 위협이 엄연히 상존하고 있는데다 지금 내란까지 일어났잖아요. 근데 내란 일어난 이후 빨리 수습되지도 않고 탄핵 절차가 차일 피일 미뤄지게 되면 이런 나라에 무서워서 외국인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미 명동 등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팍 줄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내에 투자한 자금도 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게다가 제주항공 참사까지 벌어졌고요. 이미 주가 하락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수준을 훨씬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게다가 채권 금리는 오르고 있고요. 국가 신용 등급도 지금 위태위태한 상태라는 거죠. 정말 IMF 외환위기급의 쓰나미가 몰려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국내 대기업은 이미 투자를 멈췄고요. 중소기업은 원자재, 인건비 부담에 생존이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이미 구조조정이 일상 다반사가 되다시피 했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더욱 끔찍한 일도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사회적 갈등 심화, 비싼 물가, 부족한 일자리. 이게 어떤 파장을 몰고 오냐면요. 개인과 세대, 성별을 불문하고 갈등을 키운다는 거예요. 정부에 대한 불신은 이미 극에 달했고요. 모르쇠로 일관하는 뻔뻔함이 국민들의 정신건강마저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결국 사회적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윤석열이 유독 추종하는 나라가 있죠. 바로 일본. 그런데 탄핵 절차가 늦어져서 환율이 1,500선을 넘게 되면 펼쳐지는 지옥도가 바로 일본에서는 이미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EPD의 픽. 지난 5월이었죠. 열도의 소녀들이란 제목으로 성매매 광고글을 올려 한국에서 원정 성매매를 했던 일본 여성들과 이를 알선한 일당이 우리나라 경찰에 붙잡혔거든요. 일본 여성들이 조직적인 성매매를 하다가 우리나라에서 적발되기는 처음인데요. 아니, 혹시 과장된 이야기가 아닐까? 의심도 많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가 해외에서는 매춘 도시다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경불진의 주장이 아니에요.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매체들이 이런 보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본 매체에 따르면 도쿄 경시청 보안국은 올해 1월에서 11월
일본 신주쿠 공원 인근에서 여성 88명을 성매매 방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달 하루 최대 10명의 남성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했던 일본 여성에 대해서 보도하기도 했고요. 아니 그런데 왜 일본 여성들이 매춘까지 할까요? 일본은 그래도 아직 세계 4위의 경제대국이잖아요.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하면 일본을 떠올리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지난해 일본의 1인당 GDP가 OECD 38개 회원국 중 22위. 근데 우리나라가 21위예요. 우리나라보다 한 단계가 일본이 더 낫다는 거예요. 더 미치라는 거예요. 특히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장기간 일본에서 하락세이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엔화 가치가 폭락하고 물가가 뛰면서 일본인들의 먹고 사는 것마저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최근 일본 사회에서는 돈이 필요한 젊은이를 아르바이트 구하듯 SNS로 모집해 범죄에 동원하는 야미바이토 활용 신종 범죄가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야미바이토? 이게 뭘까요? 일본어 어둠을 타는 야미와 아르바이트를 타는 바이토를 조합한 신조라고 해요. 30년 경제 불황에다 엔화 약세, 물가 급등이 겹치면서 일본 사회가 이처럼 지옥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니 2년 반 동안 무려 12번이나 기시다를 만난 윤석열. 이런 일본의 실상이 설마 부러웠던 건 아니겠죠? 자칫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지옥으로 변하지 않을지 매우 걱정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빠른 탄핵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경제를 살리고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다가오는 2025년을 희망차게 맞이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탄핵밖에 답이 없습니다.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